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진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자살과 자살의 예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살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개인의 고통과 절망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장애를 당하게 될 때 그 고통과 절망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대처하는 방법이 차이를 보입니다.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절망과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인데요. 그 이유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존재합니다. 다양한 요인 중에서 공통된 요인을 살펴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경쟁 사회입니다. 그 경쟁의 시작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과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그리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사람은 계속되죠. 은퇴를 통해서 경쟁이 끝난 것 같지만 경제적 수입이 없어지게 되면 가정에서 소외되는 남자들은 자신들의 현재에 대해 우울증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지요. 자살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일입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모습을 가지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평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끊어내고자 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을 지지해주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에 대한 충동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해야, 함께 연대해야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서 자살이라는 유혹과 생각에서 자신을 빠져나가게 하는 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서로를 향한 관심에서 생겨나죠.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의 상황을 신호로 보냅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자로서 보고, 듣고, 말하기 방법을 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먼저 보기를 살펴볼 텐데요. 사람들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 이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살에 이르는 과정은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로 진행됩니다. 언어적 신호를 먼저 살펴보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언어적 표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 죽고 싶다는 직접적인 표현. 요즘 잠을 계속 못 자.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 절망감과 죄책감. 일이나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집중력 저하.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변화. 행동적 신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을 사 모은다든지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손목에 상처를 낸다든지 하는 자해 흔적. 우울증과 알코올에 관련된 증상들, 전에 없었던 행동들을 한다는 것. 그리고 외모의 변화, 우울해 보이거나 불안한 표정, 식욕으로 인해서 체중이 변화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행동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 생산성의 저하,
대인관계 깊이 등 일상생활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 저하를 보인다면 행동적 신호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적 신호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만성질환, 신체적 장애,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이런 상황적 신호는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듣기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자살에 대한 생각, 웃기, 죽으려는 이유를 경청하는 것, 이것들은 삶의 이유를 탐색하여 희망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묻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듣도록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본인의 어려운 일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듣기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옳고 그릇되다라는 나 자신의 가치 판단, 그리고 비난을 한다거나 비판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하면서 화를 낸다는 것, 그리고 충고하는 말투, 그리고 주관적인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듣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듣기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공감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 하는 연대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죽고 싶지만 살고 싶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해도 이것은 곧 살고 싶다라는 신호로 알고 도와주세요라는 말로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듣기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듣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이유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이유를 찾기를 통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 자살 생각을 찾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들을 찾아내서 자살 생각을 감소하게 하며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기입니다. 안전 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할 수 있는데요. 자살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담가 한 명이나 부모, 선생님 한 명으로는 자살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자살과 관련돼서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여럿 만들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자의 위험 상태에서 시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 점검 목록을 만들고 점검해야 합니다. 자살에 대한 안전 점검 목록은 이러합니다. 먼저 이전 자살 시도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살 시도 유무를 확인하고요. 정신과 질환의 유무 또한 확인합니다. 우울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핵심 증상은 지속적인 우울, 흥미나 즐거움 소실, 불안, 집중력 저하, 문제 해결 능력 감소, 과도한 책임감, 절망감, 이런 것들은 기분 인지적 증상이고요. 신체적 증상으로는 불면, 과수면, 식욕 감소, 과식, 피로, 전신 쇠약, 다양한 신체적 불편감입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핵심 증상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살 점검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개인 능력이 저하하진 않는지, 생산성이 저하하진 않는지, 학업 문제에 포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지, 또 직장 생활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지,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살률을 높게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알코올을 많이 의존하게 되지요. 술에 의존하게 되면 이성과 판단을 제어하는 뇌에 영향을 미쳐서 충동성이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살 방법의 준비, 여부와 구체성 또한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살할지, 언제 자살할지 그 생각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듣기 단계가 진행이 잘 된다면 위의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듣기 단계에서 지나치게 이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워된다면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밀 보장을 원하지만 생명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청할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나 지지 자원의 유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주변의 병원이나 경찰, 도움의 기관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으로는 학교, 우리 학교 상담소처럼, 그리고 지자체 정신건강진지센터, 그리고 자살 예방센터나 교회 단체 등이 있는지 그것 또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인적 자원, 보건의료 자원, 지역 자원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또한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법은요. 누군가가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라는 파악이 된다면 즉시 129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급히 연락을 하고요.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살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동의하에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상담소나 정신건강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한 진료, 입원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이 있다면 그 자살 생각이 무엇인지, 또한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듣습니다. 안전 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도록 의뢰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일깨워주고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기관들과 연대해서 같이 해결하도록 합니다. 자살은 고민하는 사람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정말 중요한데요. 나, 너, 우리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한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신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며 자살률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진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마음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의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답답함이 생기며 또 일상생활의 폭에서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더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을 겪고 이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활동 반경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은 코로나 블루로 부르기도 하듯이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 방역 조치로 인한 고립과 소득 감소,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신건강에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며 이러한 영향은 코로나로 인한 신체적인 영향만큼 정신적으로 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재난 발생 이후 1년여 경과 시점에서 국민 정신건강 악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9명으로 대한민국 사망 원인의 5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이 단절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고립될 수 있고
우울감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와 감염자 이외의 일반 국민들도 48%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듯이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신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으며 자살률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997년 IMF와 2007년 금융위기 등 경제적, 사회적 이슈 발생 후 자살률이 급증한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조사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 사고는 9월 조사에서 전체 13.8%로 남성이 14.5%, 여성이 13.2%로 3월 조사에서 전체 9.7%, 남성 10.1%, 여성 9.2%, 5월 조사에서 전체 10.1%, 남성 10.2%, 여성 10%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대별 자살 사고는 9월 조사에서 20대가 19.9%, 3월 조사 30대 12.6%, 5월 조사 20대 15.8%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 방역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가 제한된 만큼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의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가 제한된 만큼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진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인관계가 제한된 만큼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더욱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면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이 평상시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살 위험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것은 자살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데 필요합니다. 자살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언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살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살과 관련해서 SNS 등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기도 합니다. 행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대화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주기도 하고 자살 도구 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존에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우울하다, 나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해서 우울감과 죄책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살의 위험 신호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 생각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살에 대해 더 자세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같은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살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자살을 생각한 이유와 삶의 이유에 대해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만으로 많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충고하지 말고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죽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거나 충고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힘들었겠다, 그동안 잘 견뎠다 등 지지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공감받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세요.